캐나다가 초고령화로 접어드는 가운데 애완동물이 외로운 노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수록 인지 능력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기억력과 언어 등 인지 기능 저하가 더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연구진이 영국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참가자 7,945명을 대상으로 에피소드에 대한 기억이나 실행 기능, 주의력, 추론, 처리 속도, 정확성을 포함한 인지 기능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애완동물과 함께 사는 독거노인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독거노인보다 느려졌고 언어 유창성이 더 높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노인들과 비교해도 인지 저하 속도 차이는 없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애완동물 소유 기간이 조사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백인이었다며 반려동물과 인지기능 저하 사이의 상관관계를 더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폭넓은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제마 네트워크 오픈 저널 최근호에 실렸습니다.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는 앞서 과학보고서 학술지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 미국 637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소유 여부와 반려동물 종류, 소유기간, 반려견 산책 등을 수집한 인지평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모든 참가자의 인지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기억력과 실행 기능, 언어 기능, 정신운동 속도, 처리 속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키우지 않는 사람보다 느리게 진행됐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중에서도 개를 산책시키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더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반려견뿐 아니라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의 경우에도 기억력과 언어기능 저하가 느려지는 경향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특정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반려동물 소유가 노인의 인지 기능 유지에 기여한다는 중요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다시 부모 품을 찾는 자녀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과 월세난, 생활비 절약 같은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큽니다. 앞서 지난 11월 조사에서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주민의 절반이 넘는 55%가 소득 절반 이상을 주거비에 지출했습니다. 60%는 임대료나 모기지 대출금 때문에 음식과 의료, 교육과 같은 필수품 지출을 줄이게 될까 봐 걱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캐나다 주택 통계 프로그램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건설된 주택의 절반이 넘는 37,580채가 투자자 소유로 이 때문에 임대료가 치솟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인지 20세에서 34세 사이 청년 2명 중 1명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한 남성은 오타와에서 2년간 근무하다 임대료가 치솟자 가족이 사는 에토비코 임대 아파트로 이사해 재택근무 중입니다. 임대료 상한선 덕분에 평균보다 60에서 70% 낮은 월세료를 내고 있어 부담이 적고 교통비도 줄일 수 있다며 당분간 가족과 함께 지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2019년 독립한 또 다른 남성은 2021년 중반쯤 사람들과의 교류가 끊기자 다시 부모 집으로 돌아왔으며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태면서도 혼자 살 때보다 재정 부담이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집세에 각종 생활비까지 치솟으면서 혼자 오롯이 감당하기 힘든 젊은이들이 독립을 포기하고 다시 부모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선택이 흔한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본가로 돌아가기 전 가족들과 함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고 어떤 방식으로 함께 살 것인지 등을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는 종종 반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캐나다인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거스 리드가 1,500여 명을 대상으로 15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 5명 중 2명은 건강과 행복, 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나쁘기보다는 좋았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의 3분의 1은 보통이라고 답했고 4분의 1은 나빴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재정 부문에 대해선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지난해보다 올해 상태가 더 좋지 않았다고 답했고 40%는 거의 비슷했으며 13%는 지난해보다 지금이 더 낫다고 밝혔습니다. 삶의 측면으로 보면 대다수가 만족했지만 5명 중 2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계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 삶의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답하면서 내년엔 더 나아지기를 희망했습니다. 앵거스의 삶의 만족 지수에 따르면 매우 만족이 24%, 만족 25%, 반대로 불만족 28%, 매우 불만족은 23%로 거의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불만족이 절반 이상으로 매우 높은 데 반해 소수 민족의 불만족은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정신건강 측면을 보면 3명 중 1명이 자신의 감정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올해를 설명하는 단어를 선택해달라는 질문에 대다수 캐나다인은 감사와 지쳤다란 2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태권도를 전수해온 국제태권도연맹의 최창근 씨가 캐나다 훈장인 오더 오브 캐나다 오피서에 임명됐습니다. 오더 오브 캐나다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거나 학술을 발전시키고 타의 모범이 되는 등 공적을 남긴 캐나다 국민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명예 훈장입니다. 브리티시 콜ум비아주 서리 최창근 씨는 1969년 캐나다로 이주한 뒤 캐나다와 전 세계 태권도 발전과 홍보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오늘 연방 총독으로부터 오피서에 임명됐습니다. 최 씨를 포함해 오피서 훈장 16명 중엔 기후변화 적응에 선도적인 공헌을 한 이안 버튼이 포함됐으며 예술가와 활동가, 학자, 정치인, 방송인 등 모두 78명에게 훈장 최고 등급인 컴피니언 훈장과 오피서, 회원 훈장이 수여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1967년에 시작한 오더 오브 캐나다는 여왕을 대신해 연방 총독이 부여합니다. 어제 저녁 온타리오주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5분 노스역 윈포드 드라이브와 윈포드 하이츠 크레센트에서 북쪽 방면으로 길을 건너던 50대 행인이 동쪽으로 향하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경찰이 운전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엔 오타와 리루강 남쪽에서 10대 청소년 4명이 얼음 속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응급구조대가 15세 소녀와 17세 소년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며 이들은 다행히 경미한 저체온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오타와 경찰과 소방구조대, 해병대 등이 오늘 수색 작업을 재개한 가운데 경찰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지난 8월 17일 오후 데이비스빌 역으로 향하던 북부 방면행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관련해 남성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자신의 앞쪽에 서 있던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한 뒤 핀처역에서 내려 버스 정거장으로 향했다며 당시 녹색 조끼와 회색 반바지, 갈색 슬리퍼를 신고 면도를 하지 않은 25에서 35세 사이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또 지난달 7일 밤 10시 10분 생조지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 승객을 성추행한 뒤 내린 남성의 얼굴을 공개하고 추가 피해자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이외에도 더럼 지역 경찰은 지난 토요일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2세 우버 운전자를 2건의 성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얼굴을 공개한 뒤 추가 피해자 제보를 요청하는 한편 우버 이용 시 각별히 유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온주경찰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04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온주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00여 명으로 지난해 319명에서 급증했으며 이 가운데 음주나 약물로 인한 사망자 수는 49명입니다.
음주운전 티켓도 지난해보다 16% 증가해 만 건이 넘었고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충돌 사고 역시 10% 증가했습니다. 온주경찰은 크리스마스 주간에만 무려 200건 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며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는 술을 마신 뒤엔 절대 운전하지 말고 평소에도 상황에 맞게 속도를 줄이며 헤드라이트를 계속 켜주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안전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